6월 4주차 수트 영상입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채점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변화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변화율에 관한 문제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었는데, 먼저 t초후일 때의 궁금한 길이, 넓이, 부피 등을 구해준 다음에 첫 번째 그 구한 식을 미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미분한 식의 t 대신에 어떤 일정한 숫자를 대입해주면은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변화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밑에 있는 예시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는 길이의 변화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의 길이를 구해서 미분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옆에 그림에서 그림자 길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람이 가로등 바로 밑에서 매초 1.2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으므로 t초 후일 때의 상황을 한번 구해본다면 t초 후일 때는 지금 이 사람은 총 1.2t만큼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는 이만큼이 그림자 길이이므로 그 닮은 비를 이용해서 그림자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180cm랑 4.5m의 길이비를 한번 구해본다면 단위를 통일시켜서 1.8대 4.5 그러면은 18대 45 그러면 2대 5라는 길이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2대 5는 여기 있는 이 그림자 길이 대 여기 있는 전체 길이가 2대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그림자 길이랑 그 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t 이 두 개는 몇 대 몇을 가지고 있냐면 2대 3의 길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그림자 길이는 2대 3의 길이비를 이용해 준다면 0.8t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우리의 답은 0.8 이렇게 됩니다. 0.8t를 미분해서 바로 답으로 삼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단위를 제시를 했다면 항상 이렇게 단위까지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자 문제에서는 한 가지 더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있는데, 똑같은 그림에서 어떤 걸 물어볼 수 있냐면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 같은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뭐였었냐면 우리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위치를 미분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림자 앞끝의 위치를 먼저 t에 관한 식으로 구해준 다음에 이 친구를 미분한 게 바로 답입니다. 자, 그런데 그림자 앞끝의 위치라는 것은 여기 가로등 시작 지점을 원점으로 한다면 원점부터 그림자 앞끝까지의 거리랑 위치는 서로 같은 말이므로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그림자 앞끝의 위치가 2t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분한 2 그리고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 다 연습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시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구 모양의 용기에 물을 채우는데 그때의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면의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수면의 넓이를 미분하고 t에 원하는 값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20초가 되는 순간의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므로 첫 번째 미분을 해주고 두 번째 그 미분한 식에 t 자리에 20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먼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수면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므로 수면이 지금 원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반지름 이 부분을 구할 수 있으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 부분을 r이라고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용기의 수면의 높이가 매초 2cm로 일정하게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t초 후의 상황을 먼저 구해본다면 이 높이는 2t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위쪽 남은 부분은 50에서 2t만큼 뺀 값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여기 구의 중심에서 구의 끝까지 연결을 해주면 이 부분도 50cm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r제곱 더하기 50-2t의 전체 제곱은 50의 제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개를 한 다음에 넘겨준다면 50의 제곱은 좌변 우변에서 각각 사라질 것이고, 자, 전부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200t 라는 식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넓이까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는 파이 r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은 파이에 그 다음 r 제곱은 방금 우리가 구했던 저 식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이 넓이를 미분하면 됩니다. 그럼 미분할 때 곱해진 상수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므로 다음과 같이 미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t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숫자인 20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넓이의 변화율은 40파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단위가 저렇게 주어져 있으므로 단위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예시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예시에서는 물의 부피의 변화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푸는 방식은 동일하게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첫 번째 미분한다, 두 번째 대입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담긴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므로 지금 이 아래쪽 부분에 있는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의 지금 부피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 부분 부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지름과 높이가 모두 필요하므로 반지름과 높이를 표현을 해야 하는데,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면의 높이가 매초 1cm의 속도로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t초 후의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여기 물의 높이가 t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수면의 반지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순간 높이와 반지름이 90도 직각을 이루게 되고 닮음인 삼각형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 3cm, 9cm는 이 큰 직각삼각형과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작은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큰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대 높이가 1대3이므로 우리 파란 색깔 직각삼각형도 밑변대 높이가 1대3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지름이 3분의 t라는 것을 빠르게 알아내 주신 다음에 바로 부피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피는 파이 r 제곱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뿔 모양이므로 반드시 3분의 1을 곱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3분의 1 파이에 곱하기 r 제곱하면은 9분의 t 제곱, 그 다음에 h는 t,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27 파이 t 세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변화율을 푸는 방법은 먼저 부피를 미분해주면 이런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한 곳에다가 t 자리에 숫자를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3초 후의 변화율이 궁금하므로 3만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변화율은 파이 되고, 그리고 여기 파이를 빼먹었네요. 자, 이렇게 9분의 파이 t제곱, 그 다음에 3을 대입하게 되면 파이, 그 다음에 여기 단위, 길이 단위는 센티미터를 쓰고 있고 부피이므로 세제곱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단위는 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움직인 거리에 관한 유형입니다. 자, 이 움직인 거리를 풀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했던 점은 어떤 것이었냐면, 혹시 지금 이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꿨었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을 혹시 바꿨다면 그때는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구해주는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인 거리 첫 번째 예시입니다. 수직선 위에서 좌표가 7인 점을 출발해서 움직이는 점P가 있는데 이 점P의 속도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점P가 출발 후 원점에 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움직인 거리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은 운동 방향을 바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VT를 보니까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위치식을 알아서 그 각각의 위치를 구해내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위치를 구해본다면 xt는 6t 마이너스 t 제곱이라는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좌표가 7인 점을 출발하여 라고 했으므로 지금 여기에 뒤에다가 7까지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좌표가 7인 점을 출발했다는 말은 친구는 그 0초일 때의 위치가 바로 7이다. 즉 상수항이 7인 위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7 이러한 식이 되고,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피가 출발 후 원점에 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가 0이 될 때의 t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를 한다면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7, 그러면 t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t는 7인데, 자, t는 우리 항상 시간을 의미하므로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점에 올 때가 7초인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이 문제는 0초부터 7초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간에 운동 방향을 언제 바꾸었냐면 3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다면, 자, 0초일 때 위치가 있었을 텐데, 자, 이 상태에서 쭉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t가 3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t가 7초일 때 정지를 해서 지금 0초부터 7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먼저 시작부터 운동 방향을 바꾸기 직전까지 거리, 그 다음 운동 방향을 바꾸고 난 직후부터 도착할 때의 거리를 따로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면 되냐면 0초일 때의 위치, 3초일 때의 위치, 그 다음 7초일 때의 위치를 각각 알아내주면 됩니다. 자, 0초일 때의 위치는 상수항과 같으므로 7, 그 다음 3초일 때의 위치는 계산을 해본다면 마이너스 9 더하기 18 더하기 7 해주면은 16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7초일 때의 위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49 더하기 42 더하기 7은 0. 우리 아까 원점을 지날 때가 7초라고 했기 때문에 원점, 그러니까 위치가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리를 계산을 해본다면, 자, 그러면 7초에서 7부터 16까지 움직인 거리는 총 9만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수직선에서 살펴봤던 이 시작부터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9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부터 0까지 갔다는 것은 왼쪽 방향으로 총 16만큼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쪽에 있는 그 운동 방향을 바꾼 직후부터 도착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16인 것입니다. 따라서 총 움직인 거리는 2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시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기차가 있는데 기차가 그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다가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동을 건 후부터의 속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할 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제동이 걸린 후부터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가 125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속도식에 가려져 있는 이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제동 거리에 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제동을 걸기 전에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고려를 해주시면 되냐면 제동을 딱 걸었을 때의 위치를 원점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굉장히 문제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제동을 걸었을 순간의 위치를 원점으로 잡아준다면 이 친구가 총 움직인 거리와
그 다음에 마지막 도착했을 때의 위치가 서로 일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점이 원점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 속도식을 가지고 먼저 달린 거리, 지금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이므로 이 친구가 언제 정지했는지를 알아보자면 바로 vt인 a-10t가 0이 될 때가 기차가 정지했을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직선 궤도를 달리고 있는 기차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포인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작 위치랑 그 다음에 마지막 정지했을 때의 위치만 가지고 거리를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한번 살펴본다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은 10분의 a 일 때 속도가 0, 즉 정지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치식을 가지고 속도식을 가지고 위치식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분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at, 그 다음에 적분상수 c가 원래는 붙어야 하는데, 자, 우리는 제동을 건 순간의 위치를 0으로 잡았으므로 이 상수항도 자연스럽게 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간에 따른 기차의 위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도착했을 때의 위치를 지금 구해 주어야 하므로 이 t 자리에다가 우리가 아까 위에서 구했던 정지할 때의 시간인 10분의 a를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은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5 곱하기 100분의 a제곱 더하기 10분의 a제곱을 하면은 이게 바로 도착한 위치인데, 지금 이 친구는 달린 거리가 125라고 했으므로 이 도착했을 때의 위치가 125인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값이 125이다 라고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20분의 a제곱 더하기 10분의 a제곱은 125. 그럼 좌변끼리 계산한다면 20분의 a제곱이 125. 그러면은 a제곱은 125 곱하기 20인데, 자, 이거를 직접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이거를 소인수분해를 해본다면 5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 되고,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는 2 곱하기 5의 제곱, 즉 50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속도 그래프를 푸는 방법입니다. 자,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나올 때는 항상 기억해 달라고 했던 게 어떤 것이었냐면, 그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실제 넓이가 바로 움직인 거리다 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고 있으면 속도 그래프 문제 풀 수 있다 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예시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속도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이 나와 있을 때 지금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t가 3초일 때의 전피의 위치가 7이다. 그리고 t가 5초일 때의 전피의 위치는 몇이냐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속도 그래프에서 항상 기억을 해주실 것은, 위치를 물어보든 거리를 물어보든 항상 먼저 거리를 생각을 한 다음에 위치를 역으로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초일 때의 위치가 7이다 라는 것을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먼저 여기 아래쪽 넓이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넓이는 구하게 되면은 밑변은 2, 높이는 4a이므로 실제 넓이가 4a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초부터 3초까지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넓이는 밑변이 1이고 높이도 a이므로, 자, 여기 넓이는 2분의 1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을 수직선으로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원점을 출발한다는 말이 한글 문제에 있으므로, 자, 원점에서부터 2초까지는 4a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도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 즉 속도가 양수인 상태이므로 지금 이 친구는 오른쪽으로 4a만큼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a만큼 갔고, 그럼 여기 위치가 지금 4a일 것입니다. 이게 2초일 때의 위치입니다. 자, 그런데 2초부터 3초까지는 이제 속도가 음수, 즉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실제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4a에서 2분의 a만큼 빼고 난 2분의 7a가 바로 이 3초일 때의 위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요 첫 번째 이 식을 짜게 되면은 바로 2분의 7a가 7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그럼 여기서 a는 2이다 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제 넓이들을 구해본다면 a가 2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8,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첫 번째 2초까지의 넓이는 8, 그 다음에 여기 2초부터 4초까지를 한 번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변이 2고 높이도 2이므로 자, 여기 넓이는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4초부터 5초까지는 밑변은 1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8이므로 실제 넓이는 4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수직선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 8은 오른쪽으로 8만큼, 이 2는 왼쪽으로 2만큼, 그 다음에 이 4는 오른쪽으로 4만큼이므로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8만큼, 그 다음에 왼쪽으로 2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4만큼이므로 플러스 4만큼 해서 전피의 위치는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시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그래프가 안 나와 있음에도 제가 이거를 그래프 유형으로 분류를 시킨 이유는 이런 엘리베이터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이 훨씬 더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그래프 쪽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속도 그래프를 한글 문제를 읽고 그려주면 되는데, 자, 먼저 지금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출발하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출발 후 처음 2초까지는 자, 이렇게 움직였답니다. 처음 2초까지는 3의 가속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2초까지는 속도식이 어떻게 되냐면 3t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래프를 그릴 때 3t 그래프, 즉 직선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2초까지만 이렇게 직선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이게 바로 2초까지의 속도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가 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 올라갔을 때의 속도는 6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y축은 vt, 그 다음에 여기 x축은 t라고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 2초 후부터 10초까지는 등속도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자, 등속도란 말은 속도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쭉 상수함수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 2초부터 10초까지는 다음과 같이 상수함수의 모양을 쭉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을 보면은 10초 후부터는 마이너스 2의 가속도로 올라간다고 했으므로 여기서 마이너스 2t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t의 그래프를 그려주게 된다면 지금 시작 부분이 y값이 6일 때이므로 그러면은 총 3초가 지나야만 마지막 이렇게 t축에 닿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때의 시간은 13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엘리베이터가 출발하여 멈출 때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으므로 아까 그래프 시작할 때 했던 얘기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 움직인 거리는 바로 그래프 아래쪽의 실제 넓이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실제 넓이를 구해본다면 2초까지의 넓이는 2 곱하기 6, 근데 삼각형이므로 2를 나눠서 6, 그 다음에 2초부터 10초까지는 8 곱하기 6 직사각형의 넓이네요. 48. 그 다음에 10초부터 13초까지는 6 곱하기 3에다가 2를 나눠주어야 하므로 9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움직인 거리는 6, 48, 9 이거 세 개를 모두 더한 값이므로 답은 63. 그리고 단위는 지금 거리 단위를 미터를 쓰고 있으므로 63m라고 최종적인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에 대한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뭐 밑에 조건들이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조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0부터 a까지의
VT의 절대값을 씌웠다는 것은 실제 넓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0부터 A까지의 실제 넓이는 A부터 D까지의 실제 넓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넓이들을 간단하게 치환을 해보자면, 자, 지금 0부터 A까지 넓이를 대문자 A라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의 넓이를 대문자 B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C부터 D까지의 넓이를 대문자 C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식을 알아낼 수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A는 B에 있는 실제 넓이와 C에 있는 실제 넓이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 점 P는 출발하고 원점을 다시 지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 그래프식을 보고 수직선에서 이 점 P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알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에서 지금 점 P는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으므로, 자, 원점에서 출발. 그 다음에 지금 처음에는 A만큼 실제 이동을 했습니다. 실제 움직인 거리가 처음에는 A, 대문자 A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도가 양수이므로 오른쪽으로 먼저 A만큼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다고 치면은 이만큼 실제 이동한 거리가 A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여기 B만큼 움직일, 대문자 B만큼 움직일 때는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여기 A라는 친구는 B랑 C를 더한 값이므로 당연히 B보다도 크고 C보다도 큰 값입니다. 그러니까 A, B, C를 비교했을 때는 이 대문자 A라는 값이 가장 큰 값입니다. 그리고 B와 C는 이제 넓이의 크기를 보서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B가 더 크고 그다음에 C가 가장 작은 값입니다. 그 말은 이 A가 온 거리만큼 미처 다 못 가고 B만큼 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C만큼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직선을 봤을 때 점 P는 출발하고 다시 원점을 지나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원점까지 도달을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은 땡.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0부터 C까지 그냥 적분한 값은 C부터 D까지 그냥 적분한 값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좌변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자, 좌변은 0부터 C까지 그냥 적분하는 것이므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문자 A부터 소문자 C까지 적분을 할 때는 실제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해 주어야 올바른 정적분 값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좌변은 A-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부터 D까지 적분하는 것은 어차피 X축 위에 있으므로 그냥 넓이와 같은 값이 나온다 라는 거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두 개가 같냐라고 물어보는 것인데, 이거 두 개는 같습니다. 왜 그렇냐면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A가 B 플러스 C라고 했으므로 지금 이 원래 우리가 구했던 공식에서 B를 왼쪽으로 이항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볼 차례입니다. 디귿은 0부터 B까지 그냥 적분한 것은 B부터 D까지의 실제 넓이와 같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0부터 B까지이므로 새롭게 넓이를 잡아줄 텐데, 자, 여기 이 부분, 여기 A부터 B까지의 이 작은 부분의 넓이를 새로운 넓이인 D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착각하는 점은 지금 제가 방금 표시한 D라는 넓이와 우리가 그 제일 끝에 있는 이 C라는 넓이가 같은 게 아닐까?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발 더 나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같다라고 두게 되면은 그 아주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충분히 다를 수 있는 넓이이므로 그냥 눈대중으로 같아 보인다라고 해서 같다라고 하지 말고 새롭게 넓이를 잡아준 다음에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귿은 처음 좌변을 먼저 표현해 보면은 0부터 B까지 실제로 적분한 것이므로 A에서 D만큼 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변을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B부터 D까지의 실제 넓이이므로 먼저 B부터 C까지의 실제 넓이는 B에서 D만큼 빼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C부터 D까지의 실제 넓이는 C이므로 여기에다가 C를 더해준 것이 바로 우변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 문제는 이 두 개가 같냐라고 물어본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이 식에서 양변에 똑같이 D를 빼기만 한 것이므로 답은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